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프타가 부족하면 비닐도, 플라스틱도, 종량제 봉투도 다 흔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이번엔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공급 병목 뚫어라, 관세는 깎고, 통관은 단축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무려 13가지 긴급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 기사 하나 이해하고 나면 공급망, 통관, 관세, 병목, 뉴스에서 이 단어들 나올 때 더 이상 채널 돌리지 않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공급 병목 뚫어라, 관세 깎고 통관은 단축. 제목에 이제 좀 모르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공급 병목과 통관. 뭐 알긴 아는데 뭐 정확히 말하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또 헷갈리는 단어죠. 병목 하면은 뭐 바틀넥이라고 하죠. 병의 목처럼 말 그대로 병의 목처럼 좁아지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물병을 거꾸로 들면은 물이 쭉쭉 잘 나와야 하는데 이제 병목이 좁으니까 물이 조금씩 찔끔찔끔 나온다. 이런 거죠. 공급망 병목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물자가 잘 흘러야 하는데 어딘가 막혀가지고 느려지거나 끊기는 현상입니다. 자, 통관은 뭐예요? 통관은 수입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이죠. 이게 뭐 말이 더 어려운가요? 여권 들고 이제 공항 입국 심사 받는 것처럼 물건도 나라에 들어올 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관이고, 근데 이 절차가 오래 걸리면 이제 공장 원료가 항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생산이 뭐 멈추게 되겠죠. 즉 제목을 쉽게 풀면 물자가 막히는 구간을 뚫기 위해 세금은 줄이고 검사 절차는 빠르게 하겠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대책이 나왔나요? 플라스틱과 합성 소재의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수급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반에 걸쳐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자, 수급이 뭐예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말하는 거겠죠. 수급이 불안하다는 건 주는 양이 받아야 할 양에 비해서 이제 부족해졌다라는 뜻이죠. 규제 문턱을 낮춘다. 이 말은 알겠죠. 원래 넘어야 할 어떤 기준을 낮춰준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육상 허들 경기가 있다고 하면 허들에서 장애물 높이를 낮추면 선수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수입 절차의 규제를 낮추는 것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물자가 더 빠르게 들어올수록 이제 장애물을 더 낮춰주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약 13개 방안이다. 자, 재정경제부는 뭐 국가의 예산, 뭐 세금, 경제정책 이런 거 담당하는 정부 부처죠.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부처 함께 대응한다는 거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한 부처에서만 발표하면 우리 쪽 일만 해결할게요. 뭐 이런 수준인데 여러 부처가 함께 나선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정부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대책 1은 뭐냐? 통관 절차 대폭 단축입니다. 자, 수입 에너지 원료는 입항 하역 전에 통관 조치를 끝내 신속히 반입되도록 했다. 자, 입항이 뭐예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 거를 입항이라고 하죠. 하역은 뭐예요?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리는 겁니다. 자, 원래는 배가 들어오고 화물 내리고 세관 검사 받고 뭐 이 순서가 원래 정석이겠죠. 근데 이걸 바꿔서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서류 검사를 미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항 입국 심사로 비유를 해보면 비행기를 탈 때 출발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정보 등록하고 그렇게 가면 현지 공항에서 빠르게 통과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배가 오는 동안 서류를 미리 검토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화물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원료가 빠르게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책 2는 뭐냐? 두 번째 대책. 유해성 시험 기간을 3개월이었는데 이제 즉시로 바꾼다. 자, 기존 수입 물질을 사전 등록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이를 시험 계획서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자, 유해성 시험이 뭐예요? 수입하는 이제 화학 물질이 사람이나 뭐 어떤 환경에 해롭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그런 절차겠죠. 당연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만 3개월이 걸렸나 봐요.
지금 이제 나프타 재고가 2주밖에 없는 상황인데 3개월을 기다리면 그냥 뭐 공장 멈추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 계획서만 내면 일단 들여올 수 있게 바꾼 거예요. 나중에 시험 결과 나오면 그때 최종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자, 뭐 비율을 응급실 환자 처치로 비유를 해보면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는데 막 모든 검사 다 끝내고 치료하면 환자가 위험할 거예요. 그죠? 일단 응급처치 먼저 하고 검사는 병행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그 응급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책은 뭐냐? 관세에서 운임 상승분 빼준다. 와, 이렇게까지 하네요. 중동산 수입품에는 최근 급등한 운임 상승분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자, 관세가 뭐예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 관세죠. 보통 관세는 수입 물건 가격에 곱하기 이제 세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동에서 물건 수입할 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막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운임이 올랐단 말이에요. 운임이 뭐예요? 배 운송비를 말하는 거예요.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해보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택배로 비유를 해볼까요? 택배비가 폭등한 거야. 원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택배비가 5천 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뭐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막 뭐 지체가 돼. 아니면 뭐 강원도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택배비가 막 15,000원이 됐습니다. 이거 뭐 제 잘못이 아니라 뭐 도로 사정 때문인 거야. 그러면 이랬을 때 정부가 이제 10,000원이 올랐잖아요. 10,000원 추가분은 관세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겁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럼 대책 네 번째는 뭐냐? 종량제 봉투 검수가 원래 10일 걸렸대. 왜 이렇게 많이 걸린지 모르겠는데 10일인데 이제 하루로 단축한다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자, 이게 진짜 체감되는 대책인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도 품질 검사에 10일이 걸렸대요. 그 10일 동안은 봉투를 이제 시장에 못 내놓습니다. 사재기로 막 봉투가 동나는데 만들어도 10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거를 1일로 단축했다는 내용이고요. 참고적으로 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평균 3개월치 재고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하지만 사람들이 걱정해서 한꺼번에 수요가 폭증하면 이제 유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이 대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대책은 무엇이냐? 식품 포장재 스티커로 대체 허용.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엔 원재료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직접 포장재에 인쇄해야 했는데 이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식품 포장재도 나프타로 만듭니다. 이 나프타가 부족하면 포장재가 부족하고 포장재가 없으면 식품을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 포장재를 최대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겁니다. 원래는 영양 성분, 원재료 이런 거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티커로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포장재 종류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재료 부족 상황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대책은 뭐냐? 대책 정말 많네요. 아스팔트, 차량 요소, 비료 요소,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보면 아스팔트가 포트홀 보수 등 시급한 분야에서 우선 공급되도록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은 연계하도록 지도한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물량 융통을 위한 거래를 적극 중개한다. 자, 포트홀이 뭐죠? 포트홀은 이제 도로에 움푹 파인 구멍이죠. 뭐 비나 뭐 차량 하중으로 생기는 건데 이제 방치하면 사고 위험이 크겠죠. 이 아스팔트도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제품이라서 지금 공급이 빠듯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급한데 먼저 쓰고 안 급한 공사는 이제 미루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차량용 요소는 뭐예요? 이거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에 쓰이는 액체죠. 여러분 뭐 요소수 대란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2021년인가 한번 겪었었죠. 지금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재고 많은 기업과 부족한 기업을 정부가 직접 연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동네 품앗이 같은 거예요. 옆집에 쌀이 남아 돌고 우리 집엔 뭐 쌀이 없는 상황에서 뭐 반장님이 직접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죠. 이제 정부가 그 반장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책은 무엇이냐? 반도체 기업 규제도 완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 투자에 한해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 완화한다. 아, 이거 뭔 소리냐. 너무 어려운데? 자, 이거 좀 어렵네요.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를 알아야겠네. 지주회사가 뭐예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해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회사 같은 거죠. 모회사. 이제 증손회사는 뭐냐? 증손. 뭐 우리 가족 관계를 비유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할아버지 회사가 지주회사라고 하면 아버지 회사는 자회사겠지. 그죠? 그럼 아버지의 아들 회사는 손자 회사. 그 밑에 이제 회사가 이제 할아버지 회사 입장에서 손자 회사가 증손 회사 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기존에는 이 증손 회사를 만들려면 지분율이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100%라는 건 다른 투자자들을 전혀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50% 낮추면 이제 외부 투자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지는 거지. 그죠? 이제 반도체 공장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 특히 뭐 효과적이겠죠. 자, 오늘 기사 한 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프타 수급 위기에 정부가 13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했고, 통과는 빠르게, 관세는 뭐 줄이고,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공급망 병목을 뚫겠다는 거죠. 오늘 배운 단어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급망 병목. 자, 물자 흐름이 어딘가 막혀가지고 느려지는 걸 말하는 거죠. 느려지는 현상. 통관이 뭐라고요? 수입 물건이 나라에 들어올 때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 관세는 뭐예요, 그럼? 그 수입 물건에 붙는 세금이죠. 운임은 뭐예요? 배나 비행기로 물건 운송할 때 드는 비용을 운임이라고 하죠. 이제 지주회사, 증손회사. 아까 모회사에서 이제 밑에 자회사라고 보면 되죠. 자, 오늘 기사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나프타 하나가 부족해지니까 막 종량제 봉투, 뭐 식품 포장재, 아스팔트, 요소수, 뭐 반도체까지 이게 전부 연결돼서 흔들린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공급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 이 거대한 공급망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 공급망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위기 때도 기회를 볼 거예요. 자, 오늘도 경제 기사 하나 제대로 읽으셨는데요. 오늘 유익하셨다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